7월 7일 수요일입니다. 가상자산 시황 분석 및 뉴스를 전달하는 블록체인입니다. 주요 시황 단신입니다. 2분기 가상자산 가격 폭락으로 테슬라가 최대 1억 달러, 한화 1,136억 원의 투자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코인데스크가 비트코인 채굴 난이도가 이전 난이도 대비 28% 감소한 직후 채굴자들의 채산성이 기존의 2배까지 향상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550억 달러의 자산을 운용하는 런던 기반 대형 헤지펀드 마샬 웨이스가 가상자산 섹터 투자를 시작합니다. 해당 펀드는 향후 블록체인 기술, 가상자산 결제 시스템, 스테이블 코인 등에 투자한다는 계획입니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기관 투자자의 82%가 오는 2023년까지 가상자산 및 디지털 자산에 대한 노출이 확대될 전망이라고 답했습니다. 이유로는 크립토 및 디지털 자산의 장기적인 자본 성장, 가상자산에 더 익숙해지기 때문, 규제 환경이 개선되기 때문이라고 답했습니다. 미 증시가 경제지표 둔화와 차익 실현 매물의 혼조세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차익 실현 압력에 S&P 500 지수는 8거래일 만에 하락 전환했고 다우지수도 최고치에서 하락했습니다. 나스닥 지수만 10년물 국채 금리가 1.40% 아래로 떨어지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다음은 지난 24시간의 주요 코인 마켓 시황 정보입니다. 중국 베이징 당국이 본격적인 비트코인 단속을 실시했다는 소식에 가상자산이 일제히 횡보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큰 변화를 보이지 않는 가운데 이더리움이 소폭 강세가 이어졌습니다. 비트코인은 전일보다 0.65% 상승한 34,118달러입니다. 이더리움은 3.98% 상승한 2,318달러입니다. 에이다는 0.52% 하락한 1.41달러입니다. 리플은 0.41% 상승한 0.6629달러입니다. 도지코인은 0.68% 하락한 0.2323달러입니다. 비트코인 캐시는 0.14% 상승한 509달러입니다. 이오스는 0.51% 상승한 3.86달러입니다. 주요 메이저 코인과 알트코인은 전반적으로 횡보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뉴스입니다. 이탈리아 법무법인 렉시아 아보카티와 스위스 블록체인 컨소시엄이 바이낸스에 집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테슬라가 비트코인 매입을 발표한 지난 2월 8일 수시간 동안 바이낸스 거래 플랫폼에 접속하지 못한 선물 트레이더들이 손실을 입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이들은 일론 머스크 트윗으로 가격 변동성이 확대된 가운데 당시 예상치 못한 접속 장애로 포지션을 관리하지 못하고 강제 청산을 피하지 못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며칠 후 바이낸스는 관련 피해 사례를 접수받고 보상을 제안했으나 그 보상액이 터무니없이 작다고 원고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소송을 맡은 법무법인 렉시아 아보카티는 이 같은 사례가 처음이 아니라며 지난 5월 19일 중국 금융당국이 은행 및 금융기관들의 가상자산 관련 서비스 중단을 발표한 날에도 거래 시스템이 몇 시간 중단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4월 18일, 5월 5일, 6월 4일에도 비슷한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호주 현지 가상자산 기업들이 명확한 규제 마련을 목표로 정부에 대한 로비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가상자산 브로커리지 업체 스위프트X, 거래소 크라켄, 기업용 소프트웨어 플랫폼 R3 등이 이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스위프트X의 경우 호주 의회 상원기술금융특별위원회에 디지털 자산 서비스 공급업체에 대한 명확한 라이선스 제도를 마련해야 하고 전통 은행들이 디지털 자산 서비스 업체에 대한 서비스를 보류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습니다. 크라켄 역시 해당 위원회에 정책 입안자들이 가상자산에 따른 위험을 신중하게 평가하고 목적에 적합한 대체 규제 접근 방식을 고려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또 가상자산 맞춤형 규제 리스트로 라이선스 제도, 트래블 룰 규정, 스테이블 코인, 가상자산 파생 상품 등을 제안했습니다. R3 역시 크라켄과 마찬가지로 맞춤형 규제 프레임워크가 구축돼야 한다고 당국에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블록파이가 카드로 구매할 때마다 소비 금액의 최대 1.5%를 비트코인으로 돌려주는 신용카드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상품은 지난해 12월 블록파이 리워드 비자카드 발급 신청을 마친 대기자에게 제공되며 보상으로 지급되는 비트코인은 사용자의 블록파이 이자 계정으로 자동 이체됩니다. 앞서 블록파이는 플랫폼 내 가상자산 거래자들에게 거래량의 0.25%를 매월 최대 $500까지 페이백해주는 프로모션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스위스 가상자산 친화은행 시그넘이 이더리움 2.0 스테이킹 서비스를 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은행 최초 이더리움 스테이킹 서비스라는 설명입니다. 이로써 시그넘의 고객들은 보유한 이더리움을 은행에 스테이킹하고 연간 최대 7%의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뉴스입니다. 유명 블록체인 기술 전문가이자 아발란체 프로젝트 리더인 에민군 실어 코널대 교수가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헤지펀드에 이어 퇴직자금 운용펀드들이 가상자산에 대해 문의하고 있다며 장기적으로 시장의 미래가 밝다고 전망했습니다. 그는 지난해 정치인들부터 중앙은행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사람들과 헤지펀드들의 가상자산에 대한 문의가 지속됐다며 실제로 헤지펀드와 기관 자금이 유입되면서 2020년 4분기부터 5월까지 상승장을 연출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헤지펀드가 아닌 은퇴자금 운용펀드로부터 문의가 오고 있다며 이들은 느리게 움직이지만 헤지펀드보다 10배가 많은 규모의 자금을 운용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장기적으로 시장에 긍정적이지만 단기적으로는 여름 내내 박스권에 머물러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습니다. 특히 10월쯤 시장이 반등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상으로 7월 7일 블록체인을 마칩니다.